예, 오늘은 국악개론 제5장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5장이고요. 문법론 2입니다. 문법론 2. 문법론 2고 페이지 83쪽부터 보겠습니다. 문법이라는 게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복잡하다고 느끼는데 하나씩 하다 보면 뭐 어렵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활용과 곡용이라는 게 있어요. 활용과 곡용. 보통 이제 활용은 동사나 형용사.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고요. 곡용은 이제 명사가 변화를 명사, 체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데 현대어에서는 이제 곡용이 거의 쓰이지 않죠. 명사가 변화하지 않는데 고어를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고어에서는 곡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83쪽에 이제 1.1에 보면 문법 범주와 굴절이라는 게 나와요. 문법 범주와 굴절. 그래서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쭉 나오는데 거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84쪽으로 넘겨보세요. 84쪽으로 넘겨보시면 중요한 것만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범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격도 있고 수도 있고 인칭도 있고 성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격과 조사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4쪽에 1번 물이 흐른다 이거 나왔죠? 물이 흐른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는 주격조사죠. 주격조사. 주격조사라는 게 좀 어려우시면 주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주어. 웃는 이가 없었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른다. 를이니까 뭐겠어요? 목적격이죠. 그래서 목적격 조사라고도 합니다. 또는 이게 목적어라고 써놓으세요. 목적격 조사가 어려우면 목적어. 연필로 썼다. 이게 부사격 조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로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쓰면 도구격이라고 그래요. 도구격. 그걸 이제 도구, 뭐뭐로니까 영어로 말하면 with죠. 도구격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사격 조사라고 썼지만 자, 85쪽을 보십시오. 자, 85쪽을 이제 보면 자, 친구의 선물이죠. 친구의 선물.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뭐뭐의니까 이거는 관형격이죠. 관형격이고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마번은 85쪽에 되다나 아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이건 보어입니다. 보어. 무조건. 어, 이것은 연필이 아니다. 이것은 연필이 아니다. 그러면 이 아니다잖아요. 이가 붙었다고 했지만 이것은 보어예요. 주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물이 얼음이 되었다. 복격조사. 복격조사 보어라고 써세요. 보어.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 집이다 서술격 조사죠. 자, 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술격 조사예요. 보통 이제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지 않는데 이 서술격 조사는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거기다 학생이다 써보세요.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이런 게 다 변하죠. 변하죠. 그 서술격 조사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철수야 놀자 당연히 호격조사. 호는 부를 호자거든요. 부른다. 철수야라고 불렀죠. 호격조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쭉 설명을 했고 이제 접속조사가 나왔어요. 접속조사 85쪽에 접속조사는 말 그대로 접속이죠. 그래서 이제 뭐뭐와 예를 들어서 2번에 보면 수살 과 엔드죠 영어로 말하면 너구리가 살고 있다. 4번을 보면 실하고 실과 바늘하고 하늘과 그러니까 여기 하고라고 하는 걸 전부 다 과로 고쳐보세요. 실과 바늘과 가져와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밥에다 떡에다 이것도 밥과 떡과 이렇게 나오고 쓸 수 있겠죠.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접속을 시킨다라고 해서 접속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국어의 조사에는 보조조사, 특수조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밥만 먹지 마. 그래서 그럴 때 이 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밥이 있는데 뭐 떡도 먹어. 이런 게 다 보조사라는 거. 이런 걸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86조 오직 합격만이 이게 만 나왔잖아요. 다 밑줄 친 게 보조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광복만을
뭐 도서관에서만 살아야겠어. 붓으로만 써봐라. 많이만 주세요. 앉아있지만 말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어미의 종류와 기능. 여기 보시면 어미는 이제 보통 이제 어간과 어미라는 게 있죠. 단어는. 그래서 먹다를 생각하면 먹이라는 게 어간이 되는 거고 다가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미는 다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먹었다를 보세요. 먹었다. 먹었다가 있어요. 그럼 먹이라는 게 어간이죠. 어간. 얻다라는 게 어미예요. 근데 이걸 다시 분석을 하면 요 얻이라는 게 선어말 어미라는 거죠. 이 선어말 어미라는 건 뭐냐면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를 말해요. 이 먼저 순자잖아요. 어머럼이 앞에나 다는 말 그대로 어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하게 하면 과거 시제 선어말합니다. 과거 시제. 그래서 먹는다 이렇게 해볼까요? 눈은 당연히 뭐겠어요? 현재 시제 선어말합니죠. 현재 시제 선어말합.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비종결어미. 이건 이제 종결이 안 됐다는 거겠죠? 비종결어미니까. 연결어미, 전성어미. 이 연결어미라는 건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고조고, 원마하고 이런 거. 여기 써놓으세요. 전성어미란 것은 바뀐다는 거예요.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예를 들어서 돌보다를 써보세요. 돌봄. 명사형 어미가 된 거죠. 관형사형 어미는 내가 살다, 근데 살던, 나의 살던 할 때 이런 거. 부사형 어미는 뭐예요? 빠르다는데 빨리, 뭐 달려. 이럴 때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부사형 어미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87쪽에 그래서 이제 어미라고 하는 것은 단어 안에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가 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어말 어미 뒤에는 어미가 온다 이런 거 다 아시는 거고 그런 얘기 쭉 써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다는 거죠. 뭐 잡수 신다 이런 거 있죠. 이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7쪽의 두 번째 단락의 어말어미는 그 어미로서 문장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결어미, 비종결어미. 그러니까 가니, 가라, 가자에서 니은다 이런 게 다 종결어미죠. 뭐뭐 하자, 니은다, 니은니, 니은, 알아 이런 거. 그래서 먹자 이런 거 청명이잖아요. 그렇죠? 보아라 이런 거 명령형이죠. 보아라라고 쓰면 되겠죠? 니는 이제 뭐예요? 어, 뭐 기쁘니 이런 식으로 니를 쓸 수 있겠죠. 니 동그라미죠. 너 기쁘니라고 이제 물어보면 의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 경어법을 쓴다는 거죠. 간다, 간 이런 거에서 청유형, 종결어미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명령형은 먹어라 이 명령형이고 청유형은 먹자예요. 이 청유형과 명령의 차이는 명령형은 나가 포함이 안 돼 있죠. 나가 포함이 안 돼 있어. 먹어라는 건 나는 다 먹었다는 소리죠. 먹자 이거죠. 청유형이죠. 이게 틀게 하세요. 이건 나가 포함이 됐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청유형과 명령의 차이점. 자 그런 것들을 쭉 써놓고 비종결어미는 아까 설명했죠. 연결어미, 뭐 고 같은 거, 전성어미는 바뀌는 거죠. 이런 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 쓴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88쪽에 보세요. 음과 기가 있다는 거예요. 88쪽 첫 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다인데 보기. 기가 붙었잖아요. 먹다인데 먹기. 이런 게 다 붙으면 다 뭡니까? 그 명사형이 되는 거죠. 동사가 명사가 된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는 이런 거 같은 가다인데 가는 이때 는이 뭡니까 이게 관형사형 어미가 가는 세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는이 관형사형 어미다. 이런 거. 그다음에 더는 뭐예요? 내가 뭐 보던 이럴 때 던이죠.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개 이런 건 뭐예요? 고 이런 거, 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사형 어미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도록 사랑해 이러면 토록이라는 게 당연히 죽다라는 동사가
도록이 붙으면서 부사가 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성이 나왔죠. 이게 이제 형태소 단어, 구, 절, 문장 이렇게 된다는 것이 나오니까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품사, 단어 이게 이제 합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89쪽으로 가보면 5번의 가에 넓은 강의실 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강의실만 쓰면 하나의 단어인데 넓은이 붙었잖아요. 그 두 개. 이런 식으로 진리의 담고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자, 6번에 보면 89쪽에 날씨가 선선해지니 니라고 하는 동그라미 적 연결합니다. 연결합. 그 다음에 형은 군인이었고 고에다 동그라미 적 이것도 연결함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함이가 붙어서 하나의 절이 된 거고요. 직접 구성 요소가 2.2에 나왔는데 자 90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 90페이지 넘겨보시면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푸른 가을 하늘이 있다고 칩시다.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예요? 가을 하늘이 이제 가장 포인트고요. 이 가을 하늘 푸른이 이제 꾸며주는 거죠. 푸른 가을 하늘 되는. 자, 이 푸른 가을 하늘을 연결시키면 어때요? 가을과 하늘이죠? 근데 이 가을 하늘이 어떤 가을 하늘이에요? 푸른이 가을 하늘도 꾸며주겠죠. 이걸 푸른 가을 하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을 하늘이 하나의 세트고 그걸 다시 푸른이 꾸며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직접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목걸이 같은 것도 있다. 금목걸이 이런 것도 어때요? 이거는 그 목걸이가 중요한 거고 그걸 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서 금목하고 뭐 거리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목걸이가 포인트고 이걸 다시 그러니까 이것도 금목걸이를 한다면 금 목걸이잖아요. 그죠?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걸이를 또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그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이거를 보세요. 토끼만 게을러. 그러면 게으른 토끼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북이인데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가 둘 다 게을러.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게으른 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겠죠. 토끼와 거북이.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 띄어쓰기. 휴지라고 해요. 휴지. 한자로 휴지. 영어로 포스라고 하는데 이 띄어쓰기로 해서 게으른 토끼와 좀 띄고 거북이. 이거는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띄어쓰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91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구성 요소와 형식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92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92쪽에 뭐냐 푸른 가을 하늘 푸른이 관용어죠. 니은이 붙은 건 다 관용어예요. 가을 하늘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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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는 두 개 이상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나번에 보면 MP라고 하는 거 밑에 영어로 나왔죠. 나운 프레이스 명사 구를 말해요. 두 개 이상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그 DT는 디터미네이티브 관용어가 됩니다. 관용어는 니은이 보통 이제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N은 나운이죠, 명사. 그래서 NP 뭐예요? 명사구. 명사구는 관용어 DT. 그다음에 NP 명사구. 자, 명사구는 다시 명사 명사. 그러니까 푸른이라는 게 푸르다에 니은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은이 관용어를 말하는 것이고 NN이죠. 자, 조사와 어미의 구성으로 가보면 푸른 가을 하늘 93쪽에 그래서 여기 또 푸른이 가을 하늘이 있고요. 그다음에 푸른이 가을 하늘을 꾸며주고요. 다시 푸른 가을 하늘이 을을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의 내포와 접속에서는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이제 무한한 수의 문장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한 언어의 문장의 수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불쌍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10번이라고 써있죠. 그 앞에 어떤 뭐 눈먼 허리 굽은 뭐 이런 부유한 불쌍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뭐 어떤 이야기가 있겠죠. 그걸 생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들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간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95쪽으로 넘어가면 내포와 접속인데 이 내포는 말 그대로 내포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문장을. 예를 들어서 96페이지 보세요.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구가 시험에 합격한다는데 합격하기 96페이지 보면 합격하기. 그러니까 이 기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적인 의미죠. 합격했음을 이것도 명사적인 의미죠. 알았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명사절이 되는 거죠. 명사절. 이 명사적인 의미로 쓰여있고 주어 동사가 있어. 그다음 13번 같은 경우 뭐냐면 이 책이 내가 읽은 뭐 읽는 다 이거 뭡니까? 관용사형이잖아요. 책이다 하는 거.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니? 이런 거.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는 이니까 이건 뭐예요? 관용사형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7쪽에 이제 가보면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이렇게 나왔죠. 14번에 나오는 거. 이제 이걸 이제 보문 관용사 보문이란 말 좀 말이 어려운데요. 보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보가 보충한다는 뜻이고요. 문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보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꽃이 피었다.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이 말 쓰면 훨씬 더 말이 좀 있어 보이죠. 꽃이 피었다만 쓰는 것보다. 어머니는 동생을 타일렀다 이거보다 혀가 닳도록 이걸 들어가면 더 좀 더 멋있어 보이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데 아무런 목표도 없이란 말 들어가면 좀 더 있어 보이죠. 나는 집에 일찍 왔다. 왜 일찍 왔어요? 배가 아파서.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문장이 좀 더 의미가 확연해진다. 이걸 보문이라고 한다. 자, 접속 98쪽에 이제 보면 산은 높고 계곡은 깊다. 고죠? 거기 고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름은 더우며 묘에다 동그라미 치고 분비나 나에다 동그라미 치고 크지만 만에다 동그라미 치고 불거나 나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이런 것들 다 접속이다. 자 문제가 99쪽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가로에 들어갈 만한 차례로 제시한 것은 한 단어의 어미 변화를 굴절이라고 하는데 굴절은 체언의 굴절, 용언의 굴절이 있다. 체언이 굴절을 할 때 체언에 붙는 어미를 고경어미라고 한다고 했죠. 고경어미. 그다음에 용언이 굴절할 때 용언에 붙는 어미는 활용어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83페이지를 여러분이 펴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어미의 종류 중 가장 상위의 어미에 속하는 것은 이건 86페이지를 펴보세요. 86페이지를 펴보면 어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말 어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 그 4번에 보면 어미에는 이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잖아요. 어말 어미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답이 둘 다 되어지죠. 푸른 가란을 분석한 것은 90페이지에 있었죠. 90페이지라고 써놓으시고 푸른 가을 하늘 1번이네. 가을과 하늘이 연결되고 이 가을과 하늘을 푸른이 꾸며주죠. 내 포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4번, 2번. 왜 2번입니까? 분비나의 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연결음이죠.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는 는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다. 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1번.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요. 그렇죠? 여기 는이라는 것이니까 이제 관용사절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꽃이 아름답게 폈다. 이것도 꽃이부터 아름답게까지 표시하면 이 개가 붙었으니까 부사형이죠. 부사형.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내가 읽은 책이다. 여기 내가 읽은 표시해 보세요. 내가 읽은 표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 동사인데 니은이 있죠? 관형사절이죠. 우리가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은 무조건 절로 본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장 끝냈고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서는 이제 의미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의미론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시멘틱스라고 하는데 시멘틱스. 그래서 그 의미를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에 보면 103페이지 이 사손이 들어가요. 손 보세요. 요즘 바빠서 손이 모자란다. 일손이 모자란다.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손이 커서 인력은 우습게 한다. 손을 떼겠어. 손 윗사람. 같은 손이지만 의미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죠. 호의호식해라 라는 뜻이지만 이게 약간 비난할 때 쓰는 거고 밖에 비가 오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산을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예, 비가 옵니다. 이게 아니라 밖에 비가 오지 않니라고 했지만 이런 걸 이제 화용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104쪽에 그 이번에 나의 화용론이라고 하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와 단어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뭡니까? 이 단어가 어휘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쭉 써놓은 건데 뭐 여기는 별로 영향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지시물과 개념에서 시니피앙, 시니피에라고 하는 게 있죠. 105쪽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 좀 설명을 드리면 시니피앙이라는 건 이제 기표고요. 기표. 시니피앙. 기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무라고 썼어요. 우리가 나무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나무라고 쓰면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나무가 있다. 이것이 기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프랑스어로 스니피앙 스니피에라고 하죠. 소시르가 이 언어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무라는 단어가 있다면 나무의 음성은 시니피앙이고 나왔죠. 음성이 나타내는 목이라는 의미가 시니피에다. 기표와 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뭐 나오는 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거기 그 107쪽을 보시면 기호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호.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 좀 할게요. 107쪽.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점선이죠. 그러니까 관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여기는 이제 나무라고 써놨어요. 그 나무의 대상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건 나무. 나무를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건 실제 나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08쪽에 뭐 엄마 비화라는 게 나왔죠? 108쪽에. 그러니까 이 엄마 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가 온다는 사실일 수 있지만 장독들 덮어라, 화단에 물 주는 일 그만둬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어 간의 의미 관계라고 하는 게 있죠. 풀 이렇게 났는데 풀이라는 게 이제 109쪽에 보면 5번에 가의 풀은 말 그대로 풀이죠. 플라워 풀이죠. 근데 옆에 있는 풀은 뭐냐면 풀칠한다는 풀이에요. 풀칠하는 풀. 요 쌀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쌀을 이렇게 으깨면 풀같이 되죠. 풀. 말 같은 경우도 그 말하는 말, 달리는 말, 한 말, 두 말 할 때 말, 쓰다도 쓸 용자, 쓸 서자가 있다는 거죠. 다르죠. 글을 쓰는 거하고 어떤 걸 쓰는 건 또 다르죠. 자, 거기 110쪽에 보면 차다도 이제 찰냉자예요. 찰냉자. 찰냉. 차갑다. 차다는 이제 공을 차는 거예요. 공을 차다. 그 다음에 차다는 뭐예요? 뭔가 몸에다가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다는 꽉 찼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풀이에요. 꽉 찼다. 뜨다, 뜨개를 뜨다, 해가 뜬다, 눈을 뜬다, 다르죠. 옷감을 뜬다. 그다음에 행동이 뜨다. 이거는 이제 느리다는 뜻이에요. 뜨다는. 매주가 뜬다. 이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서 동음이요. 그 6번에 가번에 이제 운명. 이건 피할 수 없는 목숨이죠. 근데 운명하셨다 할 때 이 운명이에요.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다르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보니까 뭡니까? 나번에 사기.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기운이죠, 기운. 사기. 모래 그릇이죠. 모래로 만드는 그릇. 사기 역사책. 사기치는 거, 속이는 거. 그다음에 다번에 보면 부정, 바르지 않다.
부정, 같은 부정이지만. 그 다음에 거기, 부정, 이건 뭐예요? 정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부정, 깨끗할, 이제, 이거는 뭡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부정,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조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이어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밥을 먹다, 담배를 먹다, 먹다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마음 먹다, 나이 먹다, 겁 먹다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1쪽에 보면 그런데 이 다이어와 동음어의 경계는 무엇일까? 이렇게 나왔죠. 다이어와 동음어의 경계는 무엇일까? 그래서 강이나 냇물에 놓이는 다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와는 별개의 단어, 즉 동음어로 친다. 그러면서 책상 다리나 지게다리의 다리는 그런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와 같은 단어를 치고 같은 단어이되 의미가 갈렸다. 그러니까 흔히 의미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다. 책상 다리 다리도 사람의 다리와 의미상 공통된 속성을 가진다. 책상 전체를 사람의 몸으로 쳤을 때 하체 부분에 속한다는 속성이다.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12쪽에 보면 동의어. 맞죠? 같은 말. 키하고 신장 같고 허파하고 폐가 같고 범과 호랑이 같고 오누이와 남매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하고 신장 이것도 다 같은 이야기죠. 뭐 범과 호랑이 이런 걸 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들을 이제 상황에 따라 쓰는데 그 112쪽에 보시면 이제 아랫부분에 매와 산 나왔죠. 공존하다가 매가 죽어요. 산만 써 있죠. 열쇠와 키도 우리가 요즘 어때 차키라고 하죠. 뭐 차열쇠 이런 말 잘 안 쓰죠.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13쪽에 보면 그 말의 맛을 달리한다. 아내와 마누라 철을 뜻하지만 맛이 다르다는 것.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 차장 대신에 안내양, 운전수 대신 운전기사, 식모 대신 가정부, 청소부 대신에 환경미화원을 쓴다는 것. 국어 순화라고 해서 113쪽에 새말을 만들어요. 세모꼴과 삼각형, 쪽과 페이지, 자문과 그레이프프루트, 양다리와 키위 이렇게 쓴다는 거죠. 외래어가 들어있는 단어와 공존하게 됨으로써 생긴 동의어. 허파와 폐. 허파, 폐 할 때 이제 폐가 한자죠. 키는 영어고 차와 티 할 때 차는 한자고 티는 영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기어. 이런 것들 쭉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반이어는 반대말인 거 아실 거고 114쪽에 이제 보면 반이어 관계는 어떤 비교 기준이 하나일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성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반이어. 그러나 청년과 할머니는 성 외에 나이까지 다르니까 반이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비교 기준이 하나일 때만 쓴다는 거. 소년과 소녀, 어른과 아이는 반이 관계가 성립되는데 책상과 토끼는 반이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치세요. 114쪽에 두 번째 단락의 세 줄. 반의 관계는 결국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 특질들 중 어느 한 가지 특질만 대립 관계를 이루고 나머지가 공통될 때 성립한다. 아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동사인 띠다와 명사인 자선 사이에는 또는 그 크기가 다른 동물과 호랑나비 사이에는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띠다의 근데 좌선이라고 하는 건 앉아서 참선하는 거니까 다른 거죠. 한 단어가 반열을 두 개 이상 가진 수도 있다. 땅은 하늘의 반열일 수 있지만 바다의 반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땅이 땅지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땅지 중에 육지만 뜻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뭐 뛰다 같은 경우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걷다, 그다음에 내리다. 뛰다가 물건같이 뛰었다, 내리다 되죠. 어. 그다음에 열다, 반대말이 닫다, 잠그다, 치우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벗다도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할 때 벗다, 양말 신다 할 때 벗다, 장갑을 끼다 할 때 벗다.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하이어와 상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행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종적으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남자 총각, 종교와 불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있고요. 그래서 하이어는 이제 상이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거기 116쪽 보세요. 116쪽에 보면 호랑나비부터 나와요. 생물부터 이제 제일 시작되죠. 그래서 생물, 동물, 식물, 동물에 이제 쭉 이렇게 나오고 곤충은 동물에 속하니까 또 나비에 또 호랑나비 무슨 나비가 있겠죠. 그러니까
116쪽의 그 세 번째 줄에 하이어는 상이어를 함의한다. 함이라는 건 함축한다는 거 뜻을 함축하는 거. 통분문석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나오는데 118쪽 보시면 뭐 총각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노예요, 노. 플러스는 예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총각은 기혼 결혼한 사람이 아니죠, 마이너스. 남자니까 플러스 예스죠. 사람 플러스. 처녀는 기혼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기혼. 근데 남자가 아니죠. 마이너스 남자. 사람이니까 플러스 사람. 까투리는 수컷이 아니죠. 그러니까 암컷이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컷은 암컷하고 똑같아요. 암컷. 꿩 맞고 새 맞죠. 장기는 플러스 것, 플러스 꿩, 플러스 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거고요. 이 어휘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어요. 어휘장. 그래서 이 장이라는 게 일종의 필드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따지는 걸 어휘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119쪽을 보면 119쪽에 거기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하위 관계를 어휘장의 개념으로 바꾸면 상이어에 묶이는 하이어 집합이 어휘장이 된다. 그걸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은 생물이라는 어휘장, 호랑나비, 흰나비 이런 것들은 어휘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 동물이 생물이잖아요. 큰 틀로 보면 호랑나비, 흰나비도 나비라는 거죠. 이런 걸 어휘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에서는 눈을 뜨다 문을 열다 쪼개서는 영어에서는 오픈만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블루와 그린으로 어휘장을 쪼개는데 우리말은 파랗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푸른색과 초록색인데 우리는 다 파란색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에스키모족들은 눈에 대한 표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 쓰는 거예요. 밑에 나오죠. 내리는 눈은 카나, 땅에 쌓이는 눈은 아프트, 바람에 휘날리는 눈은 여기 나왔죠. 피그시르고그, 바람이 휘날려 쌓인 눈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되고 우리는 또 농사를 지으니까 뭐 모, 벼, 쌀, 밥이 다 달라요. 근데 영어는 모든 가 라이스죠. 모도 라이스, 벼도 라이스, 쌀도 라이스, 밥도 라이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120쪽에 보면 이제 형제 자매 할 때 형, 오빠, 헝가리어는 바티아죠. 영어는 다 그 브라더고요. 그다음에 아우 동생 이렇게 쓰이죠. 언니, 누나. 영어는 브라더와 시스터. 말레이어는 이게 다 수다라로 그 통일돼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일 때 호칭이 다르잖아요. 남자일 때는 형, 여자일 때는 오빠, 남자일 때는 누나, 여자일 때는 언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시스터, 브라더를 쓴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의미 변화, 의미 확대 같은 경우는 121쪽에 보시면 이제 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초에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가리키다가 책상 다리, 지게 다리까지 쓰이게 됐다. 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상관, 정삼품 이상 종이품 이하의 벼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영감이란 말 쓰죠. 영감 애블러 할 때 영감도 있죠.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원래 방석이라는 것도 이제 네모날 방자예요. 근데 둥근 것도 방석으로 쓰인다는 거죠. 의미가 축소되는 거 121쪽 마지막 줄죠. 놈과 계집이 비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계집은 비칭이 원래는 계집은 예전에 아내를 뜻했어요. 아내를 계집이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122쪽에 보면 첫째 줄에 중세고의 사랑이 사에 이런 뜻에서 한정된 거죠. 음, 축소의 전형적인 예상. 원래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생각할 사자에다가 헤아릴 양자를 쓴 거죠. 누군가를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게 사랑이죠. 그게 이제 사랑이 된 거죠. 몸집이 작은 사람은 외놈, 일본 사람을 가리킨다. 철의 장막 이런 거. 이게 이제 소련을 가리켰죠. 공산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대도 아니고 촉수도 아닌 경우 어리다가 어리석을 우자에서 어릴 유자. 옛날에 이제 어린 백성 이러면 훈민정음 만들 때 나이 어린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요즘은 이제 어리다는 뜻이지만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어리석을 우자라고 쓰세요. 그다음에 어릴 유자예요. 이렇게 쓰였다는 거. 경험하다가 씩씩하다. 오늘날 씩씩하다고 불쌍하다 뜻이었던 어여쁘다가 예쁘다로 쓰였다. 어미 변화의 원인이
123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역사적 원인부터 나왔죠. 언어적 원인부터 123쪽 보시면. 그래서 그 뭡니까? 감염되어서 의미의 변화를 가리키는 확고한 생각, 주책이 주로 없다와 어울려서 주책 없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원래 주책은 이제 그 확고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쁜 뜻은 아니었는데 컨사이스가 간결한이라는 뜻인데 사전의 뜻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컨사이스 딕셔너리. 역사적 원인은 바가지 같은 경우죠. 박으로 만든 것만 바가지였는데 요즘 플라스틱도 다 바가지고 옛날엔 새 깃털로 만든 것만 펜이었는데 요즘은 볼펜도 다 펜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고요. 사회적 원인은 이제 특수한 집단 영감 나왔죠. 영감. 원래 이제 판검사였는데 요즘은 영감 애불로 영감이 되는 거고 124쪽에 보시면 벌초가 이제 풀베는 행위였는데 그냥 그 산소 우리가 이제 추석 같은 거 전에 풀베는 거 그다음에 공양이라는 게 부처에게 음식 바치는 거였는데 그냥 요즘은 식사 대접하는 거 뭐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다음에 은유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곰, 행동이 느린 사람, 형광등, 컴퓨터 이런 게 이제 은유라는 거고요. 금기는 돌아가시다라는 말 같은 경우 유명을 달리하다, 이런 거 암을 종양, 악성 종양 이렇게 한다든가 뚱뚱하다 대신에 건장하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타가 나왔죠. 125쪽에 보면 별, 사랑받는 연예인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음. 농구시합에 쏜다는 건 슛, 그러니까 의미를 빌려와서 별이 빛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슛이라고 하는 게 발사한다 이런 의미.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신조어 같은 경우가 생겼다, 뭐 기차라든가 이런 신조어에 생기는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126쪽에 기호 삼각형에서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1번이죠. 기호와 지시물 1번이 답이죠. 이거는 이제 107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107쪽 여러분 교재 107쪽을 펴보시면 거기 관념, 개념, 의미, 기호, 지심을 있고요. 2번은 115쪽에 있어요.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횡적인 관계와 종적인 관계로 나눈다고 할 때 성격이 다른 거 하위 관계죠. 115쪽. 동음이의 같은 음과 다른 뜻, 다의 많은 뜻, 반의, 반대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나머지와 다르다. 115쪽을 펴보시면 하이어와 상이어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상이어 하이어 관계에서 바르지 않는 거 3번 문제는 116페이지에 나오는데 3번이죠. 상이어는 하이어를 함의한다 라고 나왔는데 11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셋째 줄 하이어가 상이어를 포함한다죠. 자, 틀렸고요. 4번에서 사회적 원인은 3번입니다. 3번. 공양이 부처께 음식을 바치는 뜻에서 우더른을 대접하는 일로 쓴 거. 이건 124페이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4번에 1번은 123, 2번은 123, 3번 124, 4번 124 나오고 답은 3번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원인.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원인으로 쓰이는지 이런 걸 잘 보십시오. 거기 그 123부터 125까지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가 이제 그런 의미의 맥락들이 쭉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론에 대한 정리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게 국어사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7장이 쭉 보면 국어사가 7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이렇게 나옵니다. 9장이 방언론 이렇게 나와요. 방언론. 8장이 문자론, 그 다음 7장이 국어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 그 국어사 이런 것들이 조금 내용들이 좀 복잡해요. 특히 이 국어사가 어려워요. 여기 여러분이 나는 그냥 시험 통과하는데 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국어사는 굳이 막 공부를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뒤에 가면 문자론이 171쪽부터 나와 있어요. 문자론. 그 문자론도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국어사처럼 복잡한데 그래도 이제 국어사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8장과 그다음에 9장, 그러니까 8장이 문자론, 그다음에 9장이 방언론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지금 강의를 할 때 지금 다음 주가 17일인가 막 그럴 거예요. 내일이 10일이니까 내일 대신 지금 오늘 제가 2장을 수업을 드렸고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쭉 나머지를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배우신 거 다시 복습하시고 늦은 시간에 더 수업하면 또 힘드실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